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고 와이즈입니다. 와이즈는 Weekly Economic Indicators and Schedule of Event.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있을 일들 좀 정리하면서 지난주도 한번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요. 제목을 제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YG의 제목은 과석 방지턱 때문에 후진을 하는 건 아니다. 자, 이 제목을 제가 지었지만 이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과속하고 있다. 과열이다라는 징후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후진을 하진 않는다. 차가 과속 방지턱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좀 쉬어가고 막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뒤로 막 빠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시장이 이렇게 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황소하고 곰이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혔고 말씀드린 월요일 날은 굉장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고 빠졌다 오르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한 2% 정도 받으면서 조정 끝났습니다. 그 전주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2% 조정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번 주에도 뭐 러프하게 시장이 한 3% 정도 조정받는다. 그래도 뭐 후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첫 번째 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과 아니야, 주가는 원래 오르는 거야. 빠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때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실게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 뉴스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제 돈이 증시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돈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은행에서 돈을 빼서 증시로 들어왔다. 이달에만 14조 원이 들어왔다. 야. 그 중에서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은행에 저도 있었다고 했으니까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은행의 굉장히 그 주요한 수익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구불 예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금 있잖아요. 그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잔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있는 그 잔고 거기다가는 이자 거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그 좋은 수익원이에요. 이거를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 영업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벌써 지금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정도면요, 600조 원이나 되는 돈이 사실은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적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돈에 그 통장에 묶여 있는 돈이 이렇게 많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요? 14조. 이게 뭐 10분의 1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이거 얼마나 들어오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돈입니다. 10분의 1 정도는. 그럼 60조네요. 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쉬운데 이게. 지난번에 사조 샀다고 해가지고 뭐, 야, 이게 개인들이 이제 사는 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과열이다. 과열이기 때문에 시켜야 된다. 이런 거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옵션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정도 수준, 이제 1000만 수준에서 지금은 거의 뭐 한 3만 수준, 3배 딱 올랐습니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사람들이 이거 옵션 거래하고 난리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빈후드에서 옵션 거래가 시작된 이후 2019년 이후로 옵션의 거래량 크게 늘었고 작년에 또 한번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정희 회장님만 옵션 거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도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옵션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미국 거래량 그 러셀 3000 지수 중에서 거래량이 제일 큰 종목들을 6개 뽑았더니 이게 1달러도 안 되는 주식들이야. 그 소위 말하는 동전주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정도로 이게 미국에서 좀 약간 과열징후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너무 흥분했어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조정의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후진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열은 현상이고요. 현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과열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현상이 생겼는데 이 현상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과열이 진행됐다. 그래서 끝. 이거 과열 버블이다. 버블 끝. 주식하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하기에는 왜 이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열 혹은 버블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매크로 환경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 뭘로 다시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주식시장에 좋은 이런 콜스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바뀌지 않으면 그냥 또 다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되게 심플해요. 저는 뭐든지 심플한 게 강력합니다. 경기 좋아지죠? 기업 실적 좋아집니다. 근데 과열 없어요. 디플레 압력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근본, 과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과열됐다는 현상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서 안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자 수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불신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영국에서 문 대통령을 G7 회의에 초청을 했다. 이거 6월 달에 회의를 하는데요. G7 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를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제가 바로 떠오르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한 2달 전부터 와 이거 진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기사가 바로 요겁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 관련된 전략을 미국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G7에 그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국기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퉁쳐가지고 호주 그 EU 국기를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한국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호주를 넣어놨죠. 인도 국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한국의 위치가 여기에 미국과 영국, 이분들이 사실 얄밉긴 해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커진 거 아니냐라는 희망 섞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인텔의 실적인데 인텔의 CEO가 바뀌었지만 최근에 이제 정황상 보면 물론 삼성전자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는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텔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실은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인텔이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은 미국의 안보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인텔이 생산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생산 못하잖아. 그럼 외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방 국가한테 해주는 게 좋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이 현상이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가고 수소차 시대로 가고 친환경으로 가고 바이든이 얘기하는 그런 현상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거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죠.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면 CMO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있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글로벌리 나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D10은요, 이제 그 우방 국가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10개 국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표현을 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리스크도 말씀드려야죠. 라파엘 W 보스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애틀란타 총재인데, 이분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의결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그림을 가져올까 하다가 약간 좀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뭐야 이거 이런 표정으로 짓고 있는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중요해요. 첫 번째로, 경제는 예상보다 좀 강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 정책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재측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려면은 올해 말 정도에는 테이퍼링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인플레이션 신호, 이것들 감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 아유 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조금 식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FOMC 그리고 이제 3월 FOMC로 넘어가면서 뭐 관련된 노이즈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뭐 달러도 이제는 더 이상 약세가 아닌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논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번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큰 사이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열이 됐기 때문에 시키는 과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조정으로 이어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뭘 잘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올해도 분명히 굴곡이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번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두 번, 세 번 있다면은 딱 한 번만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뭐 그냥 뭐 기관 조정이 될지 그냥 과열을 시키는 정도가 될지, 아니면 급락해가지고 뭐 다시 또 뭐 3천 밑으로 내려가고 막 2,900 뭐 아이고 뭐야 이거 주식하라고 그러더니 뭐 망했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높게 보고 있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소방지턱이 있으면 막히면서 후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려는 힘은 뭐냐?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는 힘이 뭐냐라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재밌게 해보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생각해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2013년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8조 달러에 육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퀴즈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저장 공간이다. 아니, 돈을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살 정도로 저장해낼 데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5년 동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시간의 방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손오공이 손오반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손오반을 이제 그 초사이어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중력은 10배인 새하얀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방에서는 중력이 10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 처음에 이거는 그 전 그림이긴 한데,
이게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 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손오공이 막 이제 초사연이 돼서 막 이건 식은 죽먹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막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그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게 사실은 중력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뭘 끌어당기는 중력이랑 똑같냐면 일드를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거예요. 자, 일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에 보면은 임대 수익이 있잖아요. 그럼 임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든 상가가 올라가든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가죠? 일드가 내려가죠. 임대 수익률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임대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내려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돈을 얼마든지 가져다 쓰세요라고 하는 거랑 일견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채권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채권으로 빌려서 다른 데로 투자하려는 유인이 굉장히 강하고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끌어내리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자, 이전에는 이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만큼이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가 이만큼 3배, 2배, 3배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끌어당기려는 힘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일들을 끌어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산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미국 10년 금리를 유로화로 해지한 금리 JYP 그러니까 그 엔화로 해지한 금리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요, 무조건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흐릅니다. 그죠?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자유자재로. 게다가 최근처럼 뭐 수합이 돼 있어가지고 유로화를 달러로 바꾸고 뭐 이런 게 그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때는 더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다. 그럼 이걸 끌어내려면 진짜 세다. 그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는 힘이 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드가 제로로 간다는 얘기는 어셋 프라이스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면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일정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G7에 초청받은 한국은 이제는 G10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성 논란, 좀 주가 안 좋은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월요일 아침에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뭐 정치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사과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님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왜 감옥에 가거나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 사면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지 여부가 이제 관심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JY 선고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제가 뭐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멘트는 드리지 않지만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4분기 GDP도 나오고요. 중국의 지표들도 나오는데 지표는 양호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이상하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춘절 잘 지낼 수 있냐 이런 얘기 나와서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조용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좀 많이 늘어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탈리아 연정 관련 투표 요것도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이것도 여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18일, 19일 날 또 뭐 선거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정이 실패하면 또 여기 이탈리아가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이탈리아 지금 누적 그 확진자가요, 230만 명이에요. 사망자는 8만 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치 싸워야 될 때입니까, 지금 이거? 정신 차려요.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는 지금 ECB에서 도와줘가지고 금리가 진짜 낮거든요. 10년물 금리 0.6%예요. 얘네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금리 또 올라갈 겁니다.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ECB가 또 돈을 사겠죠. 그럼 통화량 또 늘어나네. 맨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인데 아무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연준이 블랙아웃이기 때문에 연준 관련해서는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때링 이게 중요하죠. 제넷 앨런 재무장관이
인준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어떻게? 뭐 옐런 의장의 옐런 재무장관이죠. 이제는 연준의 스탠스가 아니고 연준의 역할과 미국 정부의 역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넷 옐런한테 비트코인 관련된 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암호화폐. 그것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넷플릭스 ASMR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와 이게 분위기 보면은 살벌한 것 같아요. 잘 무사히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목요일 날 인텔 실적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인텔 실적 CEO가 바뀌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될 겁니다. 뭐 우리나라한테 뭐 기대에 비해서 기대를 뛰어넘을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CB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연정 관련 투표 결과에 따라서 ECB의 역할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럽발 디플레이션 우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속 방지턱 때문에 후진을 하지 않는다. 후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계속 가려는 힘을 제가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도 저희도 이제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속 방지턱을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막 너무 들이대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식시장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시되 주가가 또 빠지면은 사야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 대응과 다르게 이러다가 그냥 다시 주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고요. 다시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망이 이거 예상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도지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되는 한 단기간에 주가가 막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긍정적인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